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 날 오후에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자, 일단 제가 앞에 일단 세 개의 카테고리를 꺼내놨는데요. 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것, 약간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들 살짝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단은 변별력 높은 실기를 통해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바꿔요. 학생들의 실기가 표현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창의력 위주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 창의력을 너무 보다 보면 아이들 표현력이 너무 나빠지면 대학교 들어와서 또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현력 위주의 실기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를 많이 괴롭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이나 학생부 등 평가 요소가 인문계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수시 위주냐 정시 위주냐 이것도 크게 보면 계속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실기로 우리나라 입시는 무조건 수능 체제야, 우리나라 입시는 내신이랑 학생부 체제야, 이렇게 가지를 않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계속 바뀌고, 이게 심지어는 사실은 원래 미대가 됐든 인문계가 됐든 6개년 3개년, 2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최근의 유행은 그 해에도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회를 치르고 있는 3월 달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요새는 많아졌어요. 4월 달, 5월 달에도 갑자기 바뀐 전형을 공개를 하고 그렇게 좀 저희를 괴롭히게 되죠. 모든 이유는 대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옛날처럼 사실은 학원에 그냥 딱 맡겨놓고 실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부모님들이 조금 더 정말 아시는 게 힘이고, 그만큼의 학생들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풀어드릴 거고요. 상위권 학교가 변화하면 중하위권 학교가 바뀝니다. 입시 실기에 따른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상위권 학교들 실기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준비시키는 저희도 사실은 이 기간 자체가 어차피 저희 학생들이 10년, 20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1, 2년 동안 그 많은 실기를 다 가르치기에 힘들 정도로 상위권 학교가 자꾸 바꾸는데, 이 중하위권 학교들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위를 쳐다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실기에 익숙한 애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밑에 학교들도 따라서 바뀝니다. 일단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재작년까지는 수시에만 뽑았어요.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에 있을 때랑 수시에 있을 때 서울대가 선발하는 방식이,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 상이 좀 틀렸던 게, 수시 때는 1차를 실기 100%로 뒀었어요. 그럼 일단 생각 잘하고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을 추려놓고, 처음에는 7배수였다가 5배수. 근데 실제로 5배수를 해도 그 안에서 1.5배수 정도가 이미 확정되게 걸러져 있고, 그 다음에 면접과 성적이랑 이런 것들을 컴바인해서 뽑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대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선발할 때는 희망 고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왕 미술을 시작했는데 서울대는 엉망생심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높은 학교가 아니고, 1차 실기만 통과되면 수능의 최저 커트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동양화나 조소나 이런 곳은 그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기 전공 선택에 따라서 3등급 하나만 있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기에 달립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그 배수를 통과를 해서 등급 자체의 제한이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3등급 커트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대를 들어가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열렸었던 거고, 그렇게 입시가 진행됐던 5년, 6년 동안은 수시 때 서울대 전쟁이었어요. 정시 위주로 지금 모두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대표 주자로서 서울대가 정시에서만 뽑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바뀐 건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가군으로 들어갔어요. 왜 1년 만에 이걸 바꿀 계획을 하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군으로 우선 들어가고 나니, 작년에 가군에서 10배수 선발을 할 때는 이번에는 반대로 성적으로 먼저 끊었습니다. 실기를 나중에 보고 그 배수를 넘어야만 이제 실기를 칠 수 있게 기회를 줬었죠.
그래서 성적 높은 애들을 우선적으로, 그게 조금 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10배수를 뽑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10배수 자체가 모이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 때는 아무나 다 쳐보고 안 되면 정시라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보통 서울대 한번 치고 가보자. 1차라도 되면 가문의 영광이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들어갔었는데 정시로 들어가니까 뒤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좀 더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아졌고, 특히나 재수생, 삼수생들이 수시 때 그냥 서울대 한번 던져보던 거에서 뭐 안 되면 그만이고 뭐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정시 때 간절하게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서울대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뽑는데 10배수면 200명까지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5배수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고 나니 나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군의 서울대가 5배수밖에 안 모인 데는 국민대라는 큰 벽이 있었거든요. 먼저부터 정시의 강자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먼저부터 배수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점수가 되면 국민대를 칠 수 있으면 그게 더 확실한 선택이다. 그래서 서울대가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을 해가고요. 배수 자체를 욕심을 버리고 5배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확보하면 치는 학교로 다시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삼을 때는 적어도 저희가 서울대 생각할 때 인문계에서, 자연계에서 쉽게 생각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대에서도 서울대가 쉬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이라도 극초반 2등급 정도가 서울대를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주요 이제 변동 사항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단 수능 100%로 5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그 수능 성적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40% 정도 들어가고요. 면접이 30%, 실기가 30%예요. 그러면 제가 2단계에서 수능 점수야 5배수 안에 들었으니 그 안에서 변별력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함부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높은 성적의 친구들이 넣었을 거고, 어머님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지는 수능의 어떤 저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위로 갈수록 분포가 좁죠.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적고요. 누적 비율은 1등급은 4%입니다. 아시겠지만 2등급은 누적 비율이 11%까지예요. 그럼 4와 7을 더해서 11%인 건데 3등급은 88부터 77까지로 11%를 교육청에서는 줬으나 인구분포랑 비슷하게 몸통의 목 정도에 위치하는 3등급부터는 동점자가 많아집니다. 동점자가 많으면 다 같이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점수를 낮추죠. 그러다 보면 77%가 3등급 컷이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학생들 뭐 매년 100명씩만 봐도 2,000명 넘게 성적표를 걷어봤잖아요. 그렇게 보면 3등급 커트는 76, 75, 74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 등급 구간에서 15%가 차지를 하고 1, 2등급은 합쳐야 1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를 통과했다고 하면 40%의 높은 배점을 받았지만, 높은 배점, 이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점이 퍼센테이지가 수능이 높다고 해서 저 안에서 우열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너 99야? 나 98이야. 어차피 1점밖에 차이 안 나요. 400점 만점으로 쳤을 때 완전 만점을 맞은 애는 400점. 근데 하나씩 틀려서 99점인 애들은 어차피 390 몇 점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등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면접이랑 실기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실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A, B, C, D, E, F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6구간으로 나누고 그걸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로 나누면 이제 18구간이 되겠죠. 근데 그게 A와 B와 C를 30%라고 해서 300점으로 두고 A, B, C, D, E, F 6칸이니까 그러면 한 구간당 점수 격차는 50점이겠구나. 네, 6구간이에요. 300점을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A 플러스는 300점이고 B 플러스는 250점이고 그렇게 단순 계산이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의 역량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실기 높은 애들을 뽑고 싶다.
점수야 뭐 우리 학교 지원하는 애들 정도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교수님들은. 그러면 실기 높은 애를 뽑아놔야 대학교에서 그림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디렉팅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던지면 학생들이 그려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럼 A, B, C 구간격차를 실컷 벌려놓고 나면 그 중에서 성적 탑인 애는 B 맞고도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겠지만, 밑에 학교들 옆에 이 페이지에 써있지 않은 오히려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이런 데서는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실기 비율이 거기는 60%니까. 그럼 600점 만점에 A 플러스는 600, B 플러스는 300부터 가자 이러면 수능 점수로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율에 무조건 다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런 세분화된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면접 30%도 서울대는 중요합니다. 서울대는 면접 자체가 심층 면접이에요. 1등은 300점 받습니다. 꼴등은 빵점 받습니다. 그러니 서울대는 급조해서 준비할 수가 없고 미리부터 학생이 그 미술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돼요.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냥 입시 그림만 배운다가 아니라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또 마찬가지로 시사적인 약간의 관심도 있어야 되고 애 자체가 똘똘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수시때랑 정시때랑 서울대가 좀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국어 탐구 50대 50 반영입니다. 영어만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인데 가끔 물어봐요. 애들하고 와서 성적표를 들고 오면 영어 성적이 뭐 이렇다 저렇다. 옛날에 영어 성적 3등급하고 지금 3등급은 상대평가일 때랑 절대평가일 때랑 너무 다릅니다. 1등급은 100점에서 90점까지입니다. 2등급은 91점 맞으나 100점 맞으나 똑같이 1등급이에요. 2등급은 89에서 80까지예요. 3등급은요. 79에서 70까지입니다. 70점 맞으나 79점 맞으나 79점 맞은 애가 억울해야 돼요. 하나 더 맞으면 한 칸 더 올라가는. 근데 그 정도로 변별력이 없어지니 서울대도 이화여대도 다 성적 고려의 대상에서 영어를 빼버렸어요. 근데 영어를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쉽게 획득을 해서 국민대 기준으로 1등급은 100점을 맞으나 90점을 맞으나 다 100점 줍니다. 원점수가 아니라 100분위 점수에서 비율상으로 다 100%를 줘버리고요. 2등급은 80점을 맞으면 1등하고 100점 맞은 1등급하고 20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98점을 줍니다. 3등급도 95점은 줍니다. 이게 국민대하고 서울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웬만한 여대들이 영어를 중시하는 학교에서는 33.3%씩 그 어려운 국어와 사탐과 똑같은 비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3등급까지는 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서울대에서는 일단은 영어를 보지 않고 대신에 등급이 낮을수록 감점을 조금씩 주겠다고 하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학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는 게 미술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던지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학 해야 돼요? 수학 버려도 돼요? 이건데 저는 버려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3학년 때 하는 거면 그 질문이 2학년 때, 3학년 때 들어오면 버려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투자 대비 가성비가 가장 나쁜 과목이죠. 숫자를 대입하면서 자기가 해봐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사탐 시간엔 특히 사탐 시간에는 가서 앉아만 있어도 쑥쑥 성적이 올라요. 지식이 쌓이니까. 수학은 안 됩니다. 수학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예습,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2시간 학원에 가서 들을 거면 2시간의 예습과 2시간의 복습과. 그게 초등학교 6년간, 중학교 3년간, 고등학교 3년간 집산이에요. 그러니 갑자기 수학을 못하는 거를 단시간에 올린다.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늦게 선택하셨으면 저는 버려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중학생 학부모님 계실 수 있고요. 예약 받아보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 계실 수 있는데 섣불리 버리지는 마시라고 저학년 때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수학 시간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아이들 공부 시간을 절대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 시간을 실기로 채워주실 수 있으면 버리셔도 돼요. 그럼 실기 위주로 보낼 수 있으니. 근데 그 시간을 절대 중3 때, 고1 때 예고가 아닌 이상이야 하루에 몇 타임 이상 시간 쓰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시간을 뺐다고 해서 국어 공부를 하고 영어 사탐 공부를 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강좌가 개설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내신을 통해서 수시를 갈 거면 그 수시를 준비하는 학과 학원들 수업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미대 입시는 정시 위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수능을 들어야 되는데 수능 강좌가 저학년 때는 올 수능 강좌는 잘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학생 1학년, 2학년 때 학과 상담을 저랑 해서 제가 컨설팅 할 때 이 친구가 내신을 버려야 돼. 수학을 버려야 돼. 그럼 3학년 수업을 집어넣어요. 수능은 3학년 때 풀로 수업이 되니까 3학년 강좌를 넣습니다. 근데 그 1학년 때 수학을 빼버리고 나면 그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조금 해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학년 와서 그 수학을 똑같이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렇게 이어지진 않아도 서울대쯤 갈 거면 단순하게 인강 몇 번 듣고 조금 풀어보고 약간 시간을 줄이더라도 제가 바라는 건 1, 2등급이 아닙니다. 감점을 안 받는 4등급까지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수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가군에 있는데 이 학교가 또 영어를 빼버렸습니다. 마찬가지 고려대, 성균관대에서도 영어를 보지 않아요. 네. 대신에 국민대에서는 영어를 반드시 반영을 하고요. 이 쉬운 영어를 어떻게 보면 어려운 탐구랑 국어랑 똑같이 33%씩 봐주니까 그럼 내가 사탐을 좀 실수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국어를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비중을 빌려줄 수 있어요. 쉬운 영어로 어려운 걸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대식으로 환산하는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의 여대들과 많아요. 상위권에 이대, 서울대, 고대, 성균관대만 영어를 뺀 거지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영어 비중을 높게 봐주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건국대가 수시에서 리빙 디자인 학과가 실기로만 뽑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게 작년부터 100% 정시로만 선발을 하게 됐고요. 가군의 산디과랑 시각디자인과, 나군의 의상디자인과랑 리빙디자인과 이렇게 조금 나눠서 선발하던 게 모두가 다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건대 같은 경우에 실기 비중이 원래는 가장 높은 학교였습니다. 건대가 기초 디자인을 가지고 입시 시장을 사실 서울대, 홍대, 국대, 이대, 과기대 이렇게 몇 학교만 빼면 건대가 형님들을 따라가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2013년도에 기초 디자인을 가지고 딱 입시 시장에 나온 이래로 한양대, 중앙대, 단국대, 경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이 밑에 학교들이 다 건국대 실기를 채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기도로는 건대가 거의 탑이죠. 실기대회도 엄청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실기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7, 8, 9등급은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잘 못해서 미술을 선택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애는 9등급인데요. 저는 20년 동안 9등급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학과 쪽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실기 비중을 줄이고도 학과를 더 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면 스스로도 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면 실기가 조금 많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대까지도 성적을 올렸구나 해서 앞으로 미대를 가는 데 있어서 성적이 더 먼저니까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더 대다수가 실기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성적은 당연히 그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대는 학생부 반영 비율도 없앴습니다. 원래 10% 정도 꼬다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건대 거를 두고 제가 국민대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국민대는 내신 성적이 30%입니다.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저희는 내신을 잘 못하는데 아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계산 조금만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30%면 300점을 배점을 하는 겁니다. 40%면 수능 40%면 400점을 배점을 해요. 국어, 영어, 탐구 과목 하면 여긴 400인 거고 내신은 300을 두고 정시에서의 내신은 기본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정시승부 갔을 때 9등급이어도 상관이 없는 정도로 배점이 적고, 그걸 나눠보시면 한 구간당 점수 격차는 5점밖에 안 돼요. 1000점 만점에 5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내신이 높아요? 3등급이겠네요. 어떤 친구가 내신이 낮아요? 5등급입니다. 그럼 10점 차이 나는 거예요. 1000점 만점에. 그래서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내신에 대한 실질 반영 비율은 국민대 같은 경우도 30%를 줬지만 굉장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근데 건대가 10%를 넣었었어요. 의미가 없으니 올해부터 빼버렸습니다. 자, 건대가 빠진 이상 어떻게 되냐?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어디를 갖다 붙여도 내신을 보는 데는 정시 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의문 하나를 더 줄여드린 거죠. 우리 내신을 해야 되나요? 내신 기간에 실기 빠지면서 혹은 수능 과목을 등한시하면서 내신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을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높은 내신을 갖고 있으면 버릴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거를 세워서 해줘야 되지만 저희가 학원이 강남에 위치하다 보니 다 진선입니다. 경기요금입니다. 숙명요금입니다. 여기서 내신을 따면서 실기도 잘하고 수능도 잘 보고 우리 애들은 그렇게 슈퍼맨이 아닙니다. 다 할 수가 잘 없겠죠. 보편적인 말로는 내신을 막 지금 와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올리고 1학년 때 3등급 받았대요. 그러면 2학년 때 2등급 받으면 3학년 1학기 때 1등급 받으면 평균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도록 호락호락 인문계 애들이, 이과 애들이 비켜주지 않죠. 오히려 1학년 때는 1등급이었습니다. 그럼 약간 좀 미련이 남으시겠지만 2학년 때는 반드시 2등급이 됩니다. 3학년 때는 3등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인문계 이과 애들도 공부를 시작하는 게 뒤로 가면서 더 인원이 많아지고 경쟁도 많아지고 과목도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택하느라고 실기 날짜는 이제 내신 기간이니까 한 달 동안은 실기를 오지 않겠습니다. 한 달 동안은 수능 과에 맡겨놨더니 그거 쉬고 내신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소탐 내실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학생부 반영 비율이 거의 모든 학교가 없어진다는 거.